자, 정적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침에. 네, 반갑습니다. 자, 대법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죠. 일단 우선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법원이 이제 물타기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내란 재판 전체적으로 물론 한덕수 재판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법부 신뢰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돼서 사법부 신뢰가 정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역사성, 그 중요성, 엄중성들을 생각해서 많은 내란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법이 추진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이렇게 대법원이 이 물타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대법원이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신뢰하던 그 사법부가 맞나라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내란 재판부 필요성을 인정한 꼴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미 이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재판 자체는 저는 정말 역사성 측면에서는 이미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을 극복한 건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 회복력, 정말 광장에서 보여주신 그런 엄청난 주권자들의 힘이었지만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도 정말 이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고 반성적인 태도로서 정말로 제대로 해나갔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거의 매일 같은 코미디를 사실 국민들께서 보셨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렇게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법조계 내부에서 대법원 내부에서 반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성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조계 전체에서도 저는 그 어떠한 반성도 사실은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내란 재판부 예규를 만들고 등등을 하기 이전에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큰 불신 안에 있는지 그걸 얼마나 자초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고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기존의 안도 위헌 소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만 이 억지로 정말 티끌 같은 위헌 소지라는 것들을 부풀려서 실제로 이제 위헌 심판 청구가 일어날 때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였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내란 재판들이 다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굳이 없는 위헌 소지를 없애는 그런 어떤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없었던 위헌 소지를 더 없앴는데 또 위헌 소지 얘기하는 건 정말로 이제 대법원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부하고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정말 정부 여당을 상대로 이제는 거의 싸우겠다고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민주당이 지금 국회 처리하려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안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안으로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차이도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수정하기 이전에 그리고 아니면 사실 이 내란 직후에 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저희가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내란 재판부는 지금 이 대법원이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르기는 했었죠. 훨씬 더 이 뭔가 역사적인 재판으로서의 내란 재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과 또 구성 방식, 추진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 의총에서 이 결의된 수정안만 보면 어쨌든 이제 외부 추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드러내고
뭐 내부에서 사실 이 일종의 국가 전담 내란 재판들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솔직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의 수정안이 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 예. 지금의 대법원의 예규도 뭐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다가당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자, 민주당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사법부의 자율성 침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부의 자율성이 도대체 어떻게 침해되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도대체 이게 어쨌든 판사 그 대법원 안에 아니 뭐 대법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안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예. 사실 우리가 그 사법부 독립이나 이 재판권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인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부터 출발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도대체 뭐가 이 사법부 권리를 침해한다는 건지 그러면 국회가 사법부와 관련된 법원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건 전부 다 이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지 예. 도대체 이 상권 분립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인식하는 건지 정말 이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그냥 기득권 집단 그 자체가 돼버린 것은 아닌지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당 내부에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강병파 법사위 간사인 김영민 의원이 네. 외부 추천이 제외돼서 내란 재판부 수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 차원의 최선책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수정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거거든요. 네. 자, 당내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 이견이라고 하면 예. 예를 들면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견일 수 있겠는데 예. 저는 사실 이번 수정 과정에서 이 지금 수정안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마음에 들어하는 의원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들 또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특히나 지금에 있는 윤석열 재판 등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판단과 뭐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이제 일종의 수정안이 모아진 거지 예. 뭐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아 정말 훌륭한 이 수정안이 마련됐다.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 또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아쉬움들은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견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당 차원의 최선책이다. 여기에 적극 동의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최선책이라고 뭐 저도 사실은 그다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모아져 있는 결론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민주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도 환영은 했지만 민주당의 법안 발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본회의 추진할 경우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당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의 반응이야 뭐 어쨌든 일관 되었었으니까요.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사실은 꼭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냥 단순하게 지금 윤석열 재판이 어떻게 될 거냐, 예. 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더 센 어떤 그 형이 나와야 된다. 예. 이런 취지만을 보면 사실 뭐 꼭 입법을 하든 뭐 대법원이 예규를 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저는 지금의 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재판을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정말 너무 희화화돼 버렸습니다. 예. 정말로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태도로 그리고 가장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에 남긴다는 정말로 그런 아주 진중한 태도로 이 내란 재판들을
정말 우리가 역사 위에 올려놓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런 네.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정말로 명백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것에 실패한 게 저는 사법부와 입법부와 우리 모두가 사실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후대에는 예.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는 그런 주권자로서의 그런 힘뿐만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 우리의 사법 질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력도 예. 더해질 때만 우리가 진짜로 내란을 극복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입법이 이루어지고 역사성이 부여되고 지금의 코미디가 돼버린 이 윤석열 재판이 정말 역사의 재판으로 다시금 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관심 있는 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의원님도 네. 지역구가 대전 동구시죠? 예. 네네. 함께 하셨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분위기는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조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 이 균형 성장 정책, 예전에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참여정부 이후에 많이 추진도 했고, 뭐 저희도 대전 충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려고 애도 많이 써보고,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해보고 해봤지만. 예. 이만큼 큰 틀의 변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 국가 철학적인 기반의 변화와 거기에서 어떤 지역 권역의 변화, 예. 그리고 정말로 공격적인 분권의 약속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재밌고 약간 진짜 이제 균형 성장이 되겠구나라는 예.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대전과 충남의 통합입니다. 대전 네. 충남 특별시 이건 가칭이긴 합니다만 네네. 대통령께서 내년 6월 전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통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때 이 대전 충남 대전의 통합시장을 뽑을 가능성이 저는 이미 99%가 넘었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실현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이전까지 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는 사실은 실현이 아예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껍데기만 합치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그런 어떤 균형 성장이 가능한 대전 충청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정말 중앙 권한과 막대한 재정의 이양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 성장의 비전, 그거를 실천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자본, 자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사실은 통합도 당연히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의미가 비로소 생기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까지는 그 어떤 이 권한의 이양이나 분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정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분은 사실 이 대통령님께서 정말로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이 수도권 1국 체제를 완전히 이제 없애고, 사실 정말 진짜 균형 성장을 만들겠다. 정말로 최대치의 이 권한 이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심으로써, 정말로 거의 완벽하게 이제는 이 통합을 통한 확실한 이 광역 경제권, 광역 생활권을 광역단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위한 통합시장의 출현 가능성이 거의 100%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은 사실 이 얘기를 꺼내면서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성장을 하자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자, 정치인들은 꼭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하고 어제 모였던 대전 충청의 의원들 대부분이 정말로 그런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말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사실 저도 일부 지금까지는 좀 미온적으로 얘기했었고, 사실은 대전 충청에 예전까지 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 충남의 김태흠 지사가
하던 추진에 대해서는 예. 반대하거나 위헌적인 우리 당 의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 권한을 내려주겠다라는 어떤 중앙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체장끼리 일종의 정치적인 꼼수, 정치적인 어떤 뭐 전략으로 시행되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이 내란 와중에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약간 이런 어떤 태도를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예, 국민의힘이 정말 지난 10월에 발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중앙의 권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양되겠구나. 예.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확실히 성장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뭐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은 사실은 거의 어떤 뭐 이견도 이 대전 충남 내부에서는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곡해하는 뭐 저희 당내 의견은 뭐 아예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월에 발의했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많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슈를 띄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 중앙의 권한과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받을 기회가 생겼구나. 예. 그러면 지역이 성장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다른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게 가장 앞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저도 사실 대통령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통합론은 어떻게 보면 부의경이나 대우경부 광주 전남이 먼저 나왔지만 사실 이번에 정말 최대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최대치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 줌으로써 그 지역들이 부러워하는, 예. 그 지역들이 질투할 수도 있는 그런 이 대전 충남을 꼭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로 대통령께서 정말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뭐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중에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정말로 최대치의 최대치를 안을 한번 만들어서 말씀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대전 충남이 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세종 충북까지 넓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빨리 이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초대 특별시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은 빠르니까요. 예.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연스러운 얘기죠. 이 초대시장의 상징성, 그리고 엄청나게 중앙부처와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 다양한 이 역할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대전 충남이 합치게 되면 인구로만 봐도 이제 경기 서울 다음 정도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여러 이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강훈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요? 대통령 친이파 차출이다, 내부 반발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사실은 내부 반발이 딱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대전시장 준비를 하고 제가 좀 뒤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셨으니까 대전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한 지는 한참 됐고요. 여러 경로로도 말씀드리고 실제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전 충남 통합론이 우리 의원님 출마에 영향을 주거나 변수가 되는 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전이 그동안 수십 년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주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 되지 못했다는 답답함이 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방향들, 도시의 비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대전 혼자 뭔가 실현하고 하기에는 이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이나 여러 가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가 좀 있겠구나라는 아쉬움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라는 답답함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많은 시민들과 나누었었던 여러 가지
비전과 꿈들이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통합을 통한 확실한 권한과 훨씬 더 큰 재정적인 여건 그리고 훨씬 더 큰 역량으로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예. 훨씬 더 넓게 그리고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과 기대를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생각이 돼서 저는 오히려 더 큰 기대감과 우리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어제 이후로 훨씬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 그 대전 충남권 시민단체는 좀 우려를 표명하던데 우리 의원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다만 지금까지 사실 너무나 폐쇄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기라도 훨씬 더 밀도 있는 공론화 과정, 훨씬 더 밀도 있게 시민들과 투명하게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그런 어떤 예. 우려도 극복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반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한두 개만 네네.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에서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 먹지 않는 선거 공천혁명을 준비해야 된다. 자, 정 대표의 발언이 공천 이걸 강조한 거로 봐야겠죠? 아니면 혹시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건가요? 제도는 이미 사실 저희가 룰을 확정했잖아요. 확정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변할 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시대적인 당위를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또 제 기대이기도 한데 예. 저는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에서 저는 저희 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공천 과정이든 아니면 후보들이든 예.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젠다든 예. 그런 부분들이 새로워질 때 사실 당도 나아지고 정치도 훨씬 더 나아지면서 예. 저희가 정권 재창출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앞서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새로워져야 된다. 예.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방식,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너무 재밌게 보고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 그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대통령의 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국민들께 보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업무 보고라는 게 대통령이 보고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보고받는 거였거든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을 뿐인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보고 방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방식의 정치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대부분의 과학단체, 기초단체, 여러 곳이 이제는 다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업무 보고를 받든 시민들을 만나든 이런 예. 부분들을 모두 다 공개하고 예. 시민들과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 이거를 만들어내 나가는 모델을 진짜 확실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에는 네, 스튜디오로 네.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